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지. 선거 불확실성 종료. 트럼프 트레이드의 뉴욕 3대 지수 최고치 다우 3.57% 상승. 우리 하우스는 11월 5일만 기다렸죠. 11월 5일 뭐였죠?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돼야 됩니다. 해리스가 돼야 됩니다. 아니죠. 왜? 11월 5일 전까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보따리에 쥐고 그냥 싸매고 있었습니다. 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 트럼프가 되면 어디에 좋을지, 해리스가 되면 어디에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11월 5일 전까지는 보따리에 돈을 싸들고 어떻게 하겠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기관들이 이제 당선된 대통령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 자산시장에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미국 증시 보란듯이 최고점을 다 찍었습니다. 미국 증시.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트럼프 트레이드, 환율, 비트코인 급등 2차 정지 급락.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트럼프가 어떤 코인을 좋아하냐, 어떤 주식들을 좋아하냐, 섹터별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돌았죠.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원달러 환율 당연히 튈 수밖에 없겠죠. 1,400원 찍었다가 살짝 더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 바이든, 해리스 2차 전지, ESG 친환경 사업 펼쳤었죠. 2차 전지주도 당연히 급락하겠죠. 당분간 트럼프가 재임하는 시절에는 2차 전지 좀 힘들 걸로 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또 금, 은, 구리 가격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금, 은, 구리 원자재죠. 원자재 가격이 왜 하락했을까? 야, 순금이 내가 살 때 51만 원이야? 진짜 금값이네. 원자재 가격,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죠.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 가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트럼프의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금 가격, 은, 구리, 원자재 가격 섹터가 쭉 떨어졌다는 거. 자,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에서 1,400원 돌파. 한국 좀 힘들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당분간 좀 힘들 거라는 거. 마음이 아프죠, 한국. 트럼프 4년 징역 피했다. 연루된 형사사건 줄줄이 연기.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관련된 유죄들도 당연히 지진부진 되겠죠. 계속해서 밀어지는 겁니다. 권력의 칼을 쥐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주 그냥 활짝 웃는 인물이 있었죠. 18번 어금니까지 활짝 웃습니다. 무슨 뽕에 취한 거 마냥 이렇게 좋아하죠. 테슬라 쏩니다. 갈 거예요.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테슬라 트럼프 수혜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가 2차 전지 때문에 안 좋다, 전기차 때문에 안 좋다, 물론 계속해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떨어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동화 로봇도 그렇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테슬라 급등, 테슬라 주가 추이 이런 식으로 빅테크 관련된 기업도 쭉 올라가고요. 금융주들 난리 났죠. 자, 저번 방송에서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 금융주 찝어드렸죠. 투자은행 활성화되는 거, 헬스케어주, 유틸리티 쭉 빠집니다. 건설업, 산업 이쪽으로 쭉 들어가고요. 그럼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관련주 10%죠. 그래서 빨간 데는 빨갈 수밖에 없고 시퍼런데 시퍼럴 수밖에 없고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트럼프 폭풍 몰아친 뉴욕 증시, 철강주 웃고 해운주는 울었다. 철강주는 왜 웃고 해운주는 왜 울었을까요? 자, 철강주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앞으로 철강 산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프라 산업들 미친 듯이 설비에 투자할 거다. 그리고 철강 회사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펼친다 그래요? 관세를 인상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철강 산업들이 어떻게 된다?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철강 산업들은 좋아질 수 있겠다.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해운주는 왜 좋지 않을까? 관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중국과의 무역,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럽의 머스크도 5% 이상 하락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요. 석유, 구리, 금, 대두, 원자재, 농산물 모두 다 하락했고요. 왜? 관세 올라가니까. 근데 그 관세 때문에 철강업은 괜찮고요. 해운주 역시 떨어지고요. 금융주는 너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우리 자산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자, 금 가격 추락했다 그래도 3주 만에 최저치. 조금 더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반등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는 무슨 정책을 펼친다? 자국 우선주의. 지금 거시경제는 어떤 주의다? 팬데믹 이전에는 서로 싼 데서 수입하고, 그리고 서로 좋게, 너네가 만들어? 오케이, 우리가 사줄게. 너네가 싸게 만들 거야? 그럼 우리가 또 사줄게. 서로 자유무역주의였다면 지금은 균열주의, 블록 경제화, 균열됐죠. 분열주의, 균열주의. 똑같습니다. 국가들끼리, 친한 국가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분열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배분해야 될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진다는 거. 자, 매출 2% 올랐어요. 이상기후 에탄올 유통업체들 올인. 야, 이거 재밌습니다. AI 섹터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AI 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건데,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날씨 예측 정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크림을 팔아야 돼. 근데 선크림이 언제 제일 잘 팔릴까? 햇빛이 뜨겁고 막 너무 더울 때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 날씨가 조금 더 늦게 뜨거워질 것 같아. 그럼 선크림 판매 이 시점도 늦게 잡아야겠죠. 아니야, 조금 더 빨리 뜨거워질 것 같아. 그러면 선크림 판매 시점도 좀 더 빨리 잡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AI 프로그램들이 유통업체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크림 업체만 그럴까?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 따뜻하게 보온이 되는 이제 스포츠 용품을 팔아야 돼. AI 서비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언제 추워질 건지, 11월 달에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 건지, 지난해 비교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프로그램 딱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할인 때리는 겁니다. 뒤집어지죠. 이래서 AI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날씨가 따뜻한지. 그럼 날씨가 따뜻하면 좀 따뜻한 차 위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시원한 차 위주로 판매할 수 있겠죠. 커피 전문점. 그리고 에어컨 판매 업체. 날씨가 더울지 추울지 에어컨 판매 업체 입장에서도 언제 런칭을 하고 신제품을 언제 낼지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AI 산업을 지금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요거는 AI가 우리가 뒤처진다? 그럼 나라가 없어진다. 중국한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AI 산업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코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AI 섹터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살겠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 투자는 무조건 필연적이라는 거. 자, 테더 지난 24시간 동안 중앙거래소로 19억 달러 입금, 19억 USDT. 무슨 뜻일까요? 거래소에 현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현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사줄 현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카지노에 비교해 드린 적 있었죠. 카지노가 암호화폐 시장이면 카지노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칩을 바꾸죠. 현금을 게임하려고. 그 칩으로 바꾸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9억 달러만큼의 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게임을 할까 안 할까? 무조건 하겠죠. 우리 알트코인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됐네. 오케이. 이제 스탠바이 준비 민코인 디파이 무조건 간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5천만 달러 순유입 되고 있죠? 이더리움 뭐 안 좋고 뭐 솔라나보다 안 되고 뭐 상승 안 한다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때가 되면 갑니다. 이더리움 2017년도부터 올드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더리움 걱정 안 해요. 솔라나가 기술력이 좋아서 펌프펀이 뭐 잘 나가서 필요 없습니다. 이더리움 갑니다. 자, 블랙록 현물 ETF 거래량 역대 최대 41억 달러. 요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래량이 41억 달러 기록을 했죠. 근데 유출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41억 달러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지.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5천만 달러 분위기 좋다는 거. 자, 일정만 짚어드릴게요. 신규 실업단 청구 건수 7일날 발표되는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연준 금리 결정 있죠? 금요일날 새벽이니까 금리 결정 요거 있고 아마도 25bp 인하 가능성이 높겠죠. 8일날 새벽 3시니까 이미 발표를 했겠네. 지금 방송 할 때쯤이면은 25bp 인하 하던 동결하던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은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CPI, 생산자 물가 PPI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물가 튈 가능성 낮다는 거. 소매 판매 지표 뭐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고요.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신규주택, 근원개인 소비지수 PC 28일날 발표되는 거는 13일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14일날 PPI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 이것도 살짝 중요하긴 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린다 그러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